변호사 성원의 사랑법. 변호사 성원의 사랑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수의 결혼식 날 성원은 정장을 차려입고 예식장에 들어섰다. 호텔 대연회장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공간. 하객들은 하나같이 고급 양복과 한복을 차려입고 서로의 집안과 인맥을 확인하듯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경수는 신부와 함께 서 있었다. 신부는 대기업 회장의 딸. 순백의 드레스와 화려한 장신구로 둘러싸여 있었다. 경수의 표정은 미소였지만 어딘가 굳어 있었다. 축하받는 신랑인데 왜 저 눈빛은 이렇게 공허하지? 성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 성원은 경수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따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접받고 있었다. 웨이터는 연거푸 잔을 채워주며 신부 쪽 친지들 자리로 향했지만 경수 어머니 쪽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듯 하다가도 "아, 신부 쪽은 어디 계세요?" 라며 신랑 가족은 금세 밀려나곤 했다. 여동생 2명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무대 한쪽에서 나지막이 수군거리는 말들이 들려왔다. 신부 쪽은 참 고급스럽네. 근데 신랑 쪽은 좀 어울리지가 않지 않아? 그러게, 저런 건 그냥 들러리 아니야? 경수의 여동생들은 끝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구석으로 밀려났다. 성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거래의 현장을 보는 듯 했다. 경수가 신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끌려가 억지로 웃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팔려간 거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팔려간 거야. 그 순간 성원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더욱 또렷이 알게 되었다. 경수의 미소 뒤에 드리워진 공허와 가족이 당한 모멸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 사랑 없는 선택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지워버린다. 경수의 결혼식 이후 성원은 며칠 동안 마음이 뒤흔들렸다. 화려한 예식, 눈부신 샹들리에, 부유한 친척들의 웃음소리. 그러나 그 속에서 경수 가족이 받던 모멸과 공허한 표정은 성원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저건 성공이 아니야. 나는 절대 저 길을 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희진의 부재가 성원을 옥죄고 있었다. 그녀가 건넨 마지막 말, 100일이 지나도 그 마음이 같다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 말은 차갑지만 동시에 간절한 믿음의 시험이었다. 그러나 성원은 50일도 채우지 못했다. 견딜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100일처럼 길게 느껴졌고 희진 없는 삶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그는 결국 연수원 공부도 제쳐두고 곧장 희진이 사는 동네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침 퇴근하고 돌아오는 희진과 마주쳤다. 희진은 놀란 눈빛으로 성원을 바라봤다. "왜 왔어? 아직 100일도 안 됐잖아." 성원은 단숨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못 기다리겠어." "아니, 기다릴 필요가 없어. 희진아, 100일이고 1000일이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너만이 내 여자야. 너만이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확신해." 희진은 눈을 피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성원 씨,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성원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 나는 지금 알아. 이미 알아.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더는 나를 시험하지 마. 제발 나를 믿어줘." 희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차갑게 굳힌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변하지 않을 거지?" 성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평생을 걸고 맹세할게. 너 없으면 내 인생도 없어." 그 순간 두 사람의 기다림은 끝이 났다. 아직 100일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은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희진을 향한 성원의 고백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성원은 희진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좁은 사랑방에 모여 앉은 가족들 앞에서 성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할머니, 제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희진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그녀입니다. 짧은 순간에 침묵이 흘렀다. 희진은 긴장한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고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먼저 웃음을 터뜨린 건 할머니였다. 그 말 들으니 내 마음이 다 놓이는구나. 나는 오래 살아서 안다.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은 오래 간다. 희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도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성원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 본다. 내가 우리 아들을 지켜줬다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우리 집에 와서 편히 있어라. 그 말에 희진은 눈가가 붉어졌고 성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따뜻해졌다. 누나들도 마침내 희진을 가족으로 인정했고 집안 어른들은 더 이상 다른 혼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원은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막 개업한 사무실은 좁고 허름했지만 책상 위에 놓인 이름표는 그 어떤 금빛 휘장보다 값졌다. 성원 법률사무소. 처음 찾아오는 사건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놓인 가난한 상인,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젊은이. 수임료는 적었지만 성원은 한 건 한 건에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변호사가 돈 되는 사건은 안 하고 저런 것만 맡아? 저래가지고 사무실 유지나 되겠어? 하지만 성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늘 희진의 도시락을 먹으며 고시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잊지 말자.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건에서 이길 때마다 도움받은 이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번졌다. 그럴 때마다 성원은 속으로 다짐했다. 초심을 지키자. 처음에 생각한 대로, 처음으로 결심한 대로. 어느 주말 저녁 동네에서 소문난 고깃집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성원의 아버지, 할머니, 두 누나, 그리고 희진이 함께였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기에 분위기는 따뜻하고 활기찼다. 마침 그 고깃집에는 우연히 경수 어머니와 두 여동생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결혼식 이후 오랜만에 마주한 자리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가 오갔지만 금세 자연스럽게 식탁을 붙여 함께 앉게 되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앞접시에 한 점씩 덜어주며 말했다. 자, 다들 많이 먹어라. 젊을 땐 잘 먹어야 힘이 난다. 희진은 익은 고기를 재빨리 잘라 성원 앞에 놓으며 웃었다. 성원 씨, 고기만 먹지 말고 상추에도 싸 먹어요. 그 말에 두 누나는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아이고, 우리 희진이 성원 챙기는 것 좀 봐. 이제 완전히 새 식구네. 식탁 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소주잔을 들고 희진에게 권하며 말했다. 너도 이제 우리 집 딸이다. 편히 먹어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수 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아들 결혼식 날 화려한 예식장의 중심은 신부와 신부 집안이었고 자신과 두 딸은 구석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다. 그날의 서러움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었다. 지금 눈앞의 광경은 달랐다. 넉넉하지 않은 상차림이었지만 서로 챙기며 웃고 떠드는 가족의 모습. 희진이 성원의 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경수 어머니의 눈에 눈부시게 보였다. 성원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사건들, 빚 문제나 이웃 간의 다툼 같은 사건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사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의뢰인의 말을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고 억울한 부분을 찾아내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성원 변호사? 돈 없어도 끝까지 사람 챙겨주는 사람이라더라.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큰 사건만 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안 그렇대. 그의 이름은 차츰 넓은 법조계 안에서도 알려졌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돈 없는 이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사람의 억울함은 돈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사무실에는 늘 희진이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이었지만
차츰 사무실 운영과 기록 정리, 사람 맞이까지 도맡게 되었다. 의뢰인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고 돌아갈 때마다 입을 모아 말했다. 변호사님도 참 좋으시지만 그 여자분은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성원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내 옆에는 희진이 아니면 안 된다. 성원의 집도 변함없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손수 반찬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늘 자리를 지켰다. 두 누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만 나면 찾아와 저녁상을 함께했다.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법조계 동료들은 성원을 두고 속삭였다. 성원이는 집안이 참 끈끈하다더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집이지.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 저런 뿌리가 있으니. 성원과 희진의 혼인은 조촐했지만 따뜻했다. 큰 예식장이 아닌 소박한 교회에서 치러진 결혼식. 하얀 드레스를 입은 희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화려함보다 깊은 고요와 믿음을 담고 있었다. 성원은 신랑 입장에서 서면서 내가 이 여자를 놓치려 했던 시간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식장 한편에서 할머니와 아버지, 두 누나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날의 결혼식은 그저 두 사람의 결합만이 아니었다. 묵묵히 함께 살아온 가족의 세월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자리였다. 세월이 흘러 성원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돈보다는 정의를 앞세우는 변호사. 언론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원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도 초대되었다. 카메라 불빛 아래 사회자가 물었다. 성원 변호사님,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간 성원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대답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준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옆에서 흔들림 없이 저를 믿어준 아내 희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들의 힘 덕분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성원의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다. 그가 살아온 길과 그의 곁을 지켜온 사람들을 아는 이들은 모두 그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방송이 끝난 뒤 성원은 카메라 불빛보다 더 눈부신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구분 등, 아버지의 거친 손, 두 누나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던 희진의 미소. 성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니까. 변호사 성원의 사랑법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성원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돈보다는 정의를 앞세우는 변호사. 언론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원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도 초대되었다. 카메라 불빛 아래 사회자가 물었다. 성원 변호사님,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간 성원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대답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준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옆에서 흔들림 없이 저를 믿어준 아내 희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들의 힘 덕분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성원의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다. 그가 살아온 길과 그의 곁을 지켜온 사람들을 아는 이들은 모두 그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방송이 끝난 뒤 성원은 카메라 불빛보다 더 눈부신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구분 등, 아버지의 거친 손, 두 누나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던 희진의 미소. 성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니까.